일단 오늘 경기를 먼저 얘기하면 일단 큐야마 선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큐야마 선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록만 볼게요. 자, 오늘 큐야마 선수가 나와가지고 3이닝 5피안타, 네, 그 다음에 2실점 2보이넷 2삼진의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투구수는 65개였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낫배드,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면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김진욱 선수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사실은 투구 내용을 보면은 막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회에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1회를 보면은 일단은 최원준 선수한테 안타를 이제 주고 출발을 했어요. 주고 출발을 했는데, 근데 다 보셨다시피 그 최원준 선수 안타가 사실은 전민재 선수가 잡아줘야 되는 타구였거든요. 근데 전민재 선수가 조금 못 쫓아가면서 이게 이제 안타가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유준규 선수 안타 같은 경우에도 레이에스 선수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장타로 맞은 안타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최원준 선수 안타나 유준규 선수 안타나. 그래서 좀 이제 야수 도움을 못 받고 좀 운이 안 따르면서 무사히 3루를 깔아놓고 출발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김현수 선수한테 뭐 2루타를 맞았죠. 2루타를 맞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는 대처가 괜찮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점을 줬지만은 그 뒤에는 힐리어드 선수 보이넷 나왔지만 그 뒤에는 이제 정리 잘했거든요. 이제 허경민 선수, 김상훈 선수 그래가지고 1회의 이 실점은 저는 조금 이제 양해를 구해줄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회, 3회는 잘 던졌어요. 2회에는 자, 일단 김민석 선수 삼진, 이강민 선수 유격수 땅볼, 최원준 선수 2루타, 이거는 정타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타였고, 그다음에 유준규 선수 또 승공 잡아내면서 잘 잡아냈고, 구속도 150 찍었습니다. 148, 7, 9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좋은 구속이 나왔고, 포크볼도 제가 봤을 땐 잘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공들을 많이 섞어 던지면서 굉장히 본인의 좀 장기, 다양한 레파토리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회에도 일단은 이때 구속이 좀 훅 떨어졌네. 네, 144, 147 갑자기 3회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3회도 김현수 선수 땅볼, 힐리어드 선수 플라이, 허경민 선수 안타, 그다음 기상수 스트레이트 보이넷, 그다음 삼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봤을 때는 벌써 집에 가라 이런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70점 정도는 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벌써 집에 가라 이런 분들 계신데 더 지켜봐도 좋습니다.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속도 당연히 시즌 들어가면 올라가고, 오늘 날씨가 뭐 부산에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그 뭐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해가 났다가 비가 오다가 해가 났다가 비가 오다가를 경기 시간 동안 한 네다섯 번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큐아마 선수가 있을 때도 사실 날씨가 3번 정도 바뀌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 선발이었던 이 보실리 선수도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보실리 선수는 안타 10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그 큐야마 선수만 못한 게 아니고 투수들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좀 힘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큐야마 선수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OH팀 말씀처럼 그 큐야마 선수가 무슨 고액 연봉자 나들고 말 그대로 아시아 쿼터잖아요. 예, 물론 20만 달러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20만 달러 선수한테 한테 100만 달러 활약을 바라는 게 이게 좀 같은 외국인 선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늘 말씀하시지만 뭐 저도 그렇고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지 뭐 집에 보내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그 오늘 큐야마 선수 뒤에 이제 이민석 선수가 나왔잖아요. 이민석 선수가 나와가지고 썩 좋지 않은 투구를 했어요. 물론 이민석 선수도 뭐 날씨의 도움이라고 하기보단 날씨도 별로 안 좋았고, 예, 그 다음에 뭐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았지만 2.1이닝 6피안타 32.2자책 1사구 3삼진인데, 큐아마 선수는 수비 도움을 못 받았다는 어떤 좀 그 커버라도 쳐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민석 선수는 그러지도 않았고 좀 정타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민석 선수의 투구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속은 149 정도 나왔어요. 151까지 찍고 그랬는데
물론 날씨가 춥고 아직 시즌이 아니니까 구속은 더 올라가겠으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좋을 때의 이민석 선수 모습은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이민석 선수가 짐 챙겨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이제 사진이 올라오던데 아마도 일단 상동에서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몸이 덜 준비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민석 선수는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등판이 이제 쿄야마 이민석 이렇게 붙여서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그거죠. 이제 쿄야마 이민석 이제 같이 나왔는데 5선발은 김진욱 선수고 김진욱 거의 뭐 확정 이래 봐야 되고 그러면은 둘 중에서 그 6선발 그러니까 로테이션 빠질 때 들어가는 선발을 고르는 오늘의 시범 경기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쿄야마 선수가 살아남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뭐 다 아시겠지만 박신 선수가 이제 팔꿈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시즌은 이제 박신 선수는 좀 재활에 전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보니까 일단은 임비석 선수가 상동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박진 선수는 예, 시즌이 좀 힘들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수술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사를 다시 볼게요. 뭐죠? 네, 박진 선수가 네, 수술 진단이 나왔고 팔꿈치 인대 손상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이제 토미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박진 선수 아니 근데 인대 손상이고 수술이면은 올해는 안 된다고 봐야죠. 어떤 수술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측 팔꿈치 인대 손상이다? 이러면 거의 토미존 아닌가요? 예, 거의 토미존일 것 같아서 토미존이면은 모네도 2년 반 해보죠. 예, 모네도 2년 반 해보니까 박진 선수는 올 시즌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즌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무리를 많이 한 게 이렇게 또 안 좋은 부상으로 뛰어졌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투수의 팔꿈치 어깨라는 게 소모품이고 결국은 그 소모되는 자원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이제 벤치의 운영인데 참 마음이 아프지만 박신 선수는 잘 회복을 해가지고 더 좋은 공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응원을 해야 되겠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 선수가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시즌 아웃이라고 기사를 띄우기에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수술이 어떻게 들어간지 얘기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를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자 이민석 선수는 일단 그랬고요. 투수 먼저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정현수 선수가 이어서 나왔는데 뭐 정현수 선수는 뭐 어느 때와 같이 이제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점수를 좀 주긴 했습니다만은 홈런을 한 개 맞긴 했습니다만은 뭐 홈런은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게 홈런이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정현수 선수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박준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일단은 그 주자를 깔아놓고 올라갔는데 그거를 잘 막아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박준우 선수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공을 이제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박준우 선수가 올 시즌에 좀 많은 중용을 특히 승리를 하는 상황에서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도 지금 박준우 선수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렇고 투수 쪽은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야수 쪽을 봐야 되는데 야수 쪽은 일단 황성민 선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똑같지만 역시 짝수의 황성빈은 과학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지금까지는 그 하체를 고정을 하고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같이만 치면은 OPS 0.8에 그 도루 50개 하던 짝수의 손성빈이 황성빈 선수를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겠죠. 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에스 선수가 2번으로 이제 어제 출전했는데 일단 1성빈 2레이에스 카드가 이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그렇게 나오면은 그 감독님이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호영 선수가 오늘도 멀티히트에 이제 2홈런을 기록을 했지만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야 수비도 충분히 좋았는데 외야 수비도 잘했는데 3루에서 수비도 지금 오늘 어제 모습 보면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이게 생존 경쟁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손호영 선수가 좀 마음이 급하다기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가 손호영 선수한테 바라는 모습이 뭐 어제 오늘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가 3루에서 잘해주기만 하면 사실은
황성민 선수가 지금 같은 어떤 하체가 분리 안 되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이렇게 가는 게 좋죠. 예,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사실 가장 강한 타자를 이번에 놓는 게 현대 야구 트렌드이기도 하고 레이스 선수가 1번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시범 경기 때도 연습 경기 때도 얘기하던 게 구성빈 1빅터 아니면 이성빈 2빅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찌 됐건 상성빈 레이에스 선수가 붙어 있는 거는 굉장히 시너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제가 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죠. 황성빈 레이에스 붙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황성빈 선수가 일단 나가 있으면은 뛰는 선수고요. 레이에스 선수가 어떻게든 컨택이 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트 런앤히트 히트가 걸렸을 때 병살이 안 나오는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이 굉장히 좋고 이동이 저도 사실 강경 이동입하긴 한데 이 이동희 욕심은 감독님 김태형 감독님 체제에서는 이제 욕심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곧 죽어도 윤동희 선수 중심 타선으로 쓰실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한 것 같아가지고 저거는 개인적으로는 강경 이동입하긴 했는데 뭐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5번 자리에서도 잘해주고 있으니까 뭐 감독님의 선택이 뭐 맞기를 기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4한동, 5윤동 아니면 3윤동, 4윤동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쌍둥이를 붙여놓는 거를 감독님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준우 선수가 3번, 한동희 선수가 4번으로 나왔는데 이제 경기 전에 교체가 됐는데 근데 조금 이제 한동희 선수가 오늘 옆구리 쪽에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빠졌는데 이게 약간 걱정이 많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군대 가기 전에도 시범 경기 때 정말 몸을 잘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때 직관했거든요. 스윙하면서 악 소리가 나더만 옆구리가 그대로 이제 근육이 찢어지면서 이제 시즌을 거의 이제 뛰지 못하고 군대를 가게 됐었는데 이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부위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한데 별일 아니겠죠. 다른 소식이 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단순 뭐 옆구리가 걸린 거거나 이런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시범 경기는 부상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채팅을 잠깐 볼게요. 채팅을 잠깐 이제 보면은 어디 보자. 윤동일이 무조건 클리어인가 봅니다. 예, 맞는 것 같고. 어디 보자. 튼동은 황성빈 1번 포기 안 하신다. 근데 뭐 지금 같은 모습만 보여주면 황성빈 선수를 1번에 안 쓸 이유가 없죠. 사실 3월에 OPS 0.8에 50도루를 해본 중견수를 아무리 수비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안 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당연히 쓰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로 타격에서 메꿔준다면은. 그렇고 어디 보자. 라인업만 보면 할만하다고 느껴지는데 저기서 한 명만 빠지면 빈자리가 크게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4인방 부재가 뎁스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징계를 어찌됐건 30경기만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30경기 50경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들을 참 어렵습니다만은 결국은 30경기를 치르고 한 2달, 3달 치르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시즌이.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4인방을 갖다가. 뭐 어쩔 수 결정이 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가타부터 말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통킴님 말씀처럼 지금 멤버에서 부상 선수가 나오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완전히 빵꾸가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체제가 없는 상태로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고 5월은 돼야 복귀 그쵸? 30경기니까 5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름쯤에 딱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89만원 잠바 얘기 있으신데 89만원 잠바 아직 못 받고 내일 볼 겁니다. 제가 내일이랑 이제 일요일은 이제 경기를 보러 갈 건데 근데 그 89만원 잠바 얘기는 잠깐 뭐 다른 얘기지만 89만원 잠바 사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도도 아니지 아주 뭐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이고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바가 하나도 안 팔려도 남는 장사예요. 왜냐면 그 9만원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서 5만 돼서 바이럴이 되고 뭐 야구 유튜버들, 야구 인플루언서들 뭐 돈 안 줘도 알아서 리스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테루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허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어이는 없습니다만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마케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노이즈 마케팅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실 이런 마케팅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좀 뭐 어처구니 없는 이제 고가로 세팅을 해서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거. 예. 굉장히 사실 흔히 보는 전략이죠. 근데 하필 그 또 팀이 롯데고 그 야구도 못 하는데 이런 걸 파냐라는 게 맞물리면서 좀 이제 가십이 많이 됐는데 흔한 명품들 전략이기도 하고 폴리테루 입장에서는 사실은 폴리테루라는 브랜드를 진짜 막 스트릿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롯데하고 콜라보를 하기 전에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찌된 걸 롯데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롯데 팬들은 다 알게 됐고 이번 89만 원 사태로 약간 다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니 이놈들 뭔데 이렇게 미친 가격을 명품도 아닌 것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에 한 30만 원에 나오면 오 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 생각이. 그래서 흔한 마케팅 전략이고 뭐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그 생 가죽 잠바들이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비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안 사면 그만이긴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18만 9천 원인데 그 숫자를 잘못 넣은지 알긴 했습니다. 예. 올 가죽의 저 브랜드가 비싼 브랜드다.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아주 얼토당토 않은 가격은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뭐 사는 용도는 아니고 예, 그냥 저도 뭐 콘텐츠용으로 내일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냥 재미 요소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잠바는 신상 투톤 잠바 이게 이제 18.9만 원이죠. 만 원. 이건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투톤 잠바의 약간 시즌 2인 것 같은데 호불호가 뭐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르겠지만 등에 이제 자이언츠 해갖고 베이스볼 팀인 부산 돼 있는 거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같은 디자인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사기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뭐 보고 있다가 언젠가 또 할인을 하면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바도 제가 야구장 가가지고 뭐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릴 건데 폴리테루가 원래 가격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릿 패션 쪽에서는. 저도 뭐 패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 좀 가격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야구 얘기로 돌아가고 그 성진 씨는 예, 기존 응원가인데 이제 성진 씨가 부른 거죠. 워낙에 뭐 송골 팬이기 때문에. 참고로 성진 씨가 경남고 응원단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진짜 송골 오브 송골이죠. 근본 그 자체. 예. 그렇고 다시 이제 경기로 좀 돌아가면은 마지막 홉저그님 말씀만 듣고 할 텐데 그 회니폼은 나올까? 근데 올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사실 전부 다 암흑기죠. 전부 다 암흑기에 해당이 됩니다. 99년 빼고는 올드가 다 이제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니폼도 안 나올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뭐 버튼식으로 바꾸고 조금만 뭐 PC 내는 거 바꾸면 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또 구매를 할 거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까요 올해? 그리고 올드 블랙 후드티가 지금 완전 난리가 났던데 인기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올드 로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시절 야구를 본 사람이면 사실 요런 생각이 드는데 뭐 대부분의 팬분들은 저 때 야구를 모르시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다시 이제 경기로 좀 돌아가 보면은 오이드 로고가 제일 괜찮아 보인다. 자, 그리고 자 일단 박승욱 선수가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4번 타자로 출전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3타수 1안타 1볼넷이면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습니다. 박승욱 선수가 뭐 나름의 역할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손호영 선수가 2안타 2타점 굉장히 중요할 때 다 안타를 만들어주고 타점 만들어주면서 본인의 클러치 능력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24년에 보여줬던 클러치 능력을 오늘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태양 선수가 7번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2타수 무안타. 예, 그 다음에 보이넷을 한 개를 기록을 했네요. 아, 삼진이네. 네, 삼진 하나 기록을 했고 전민지 선수가 안타를 한 개 쳤는데 안타의 타구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전민지 선수가 잘 칠 때 나오는 진짜 탁 가볍게 쳐갖고 만드는 안타가 나와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성민 선수가 포수로 나왔는데 보이넷만 고르고 다음 이제 타석을 못 받고 바로 교체가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 그리고 박지엽 선수가 나와가지고 박지엽 선수는 안타를 한 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내일은 또 포수가 누가 나올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체 선수로 유강남 선수가 대타로 나와가지고 아주 호쾌한 담장을 때리는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유관훈 선수의 방망이가 나왔고 전민재 선수 오늘 수비도 좋았죠. 그 1회에 3루 선택하는 수비도 좋았고 손정근 선수 파울에 맞았어요. 아 그래서 바꿔줬구나. 네 그렇고 3루 코치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경기를 보다 안 보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3루 코치는 어떻게 해도 좋은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랄까 경기 중에 있는 어떤 신호등 역할보다는 사실은 훈련을 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3루 코치시고 칭찬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손성훈 선수 파워에 발 맞았구나. 그러니까 레이에스 돌리려고 한 거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땐 스톱이 맞는데 공이 뒤로 빠지는 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스톱이 맞습니다. 들어갔으면 죽죠. 근데 이제 가리가리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좀 안 좋게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3루 코치는 평가는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턱없는 걸로 돌려가지고 홈에서 아웃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저는 3루 코치는 보는 게 그거거든요. 적어도 그거. 그러니까 일단은 고 스톱을 명확하게 해줄 것. 그 다음에 무리한 홈 쇄도로 그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은 안 만들 것.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진짜 돌리다가 막는 게 제일 안 좋고 그게 왜냐면 부상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햄스 올라오죠. 딱 햄스 올라옴 이거고 그다음에 홈 돌리는 것도 무리하게 돌리다가 이제 홈에서 어떤 충돌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슬라이딩을 좀 하는 과정에서 좀 삐끗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만 안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사실 돌리고 맞고 작년에 고영민 코치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 중에 욕 먹었던 것 중에 한 개가 왼손은 돌리고 있고 오른손은 막고 있는 상황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또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사실 3루 코치라는 자리가 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야구를 저도 뭐 20년 넘게 보고 있지만 모든 3루 코치들은 욕을 먹습니다. 갖다 놔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타팀 코치들은 그렇게 우리 경기처럼 맨날 안 보니까 잘하는 것만 보이는데 우리 팀은 맨날 보니까 이제 10번을 잘해도 한 번 못하면은 못한 게 더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돌려가지고 잘 세워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한 번 미스해가지고 홈에서 죽여버리면은 그건 이제 욕을 먹는 게 주루 코치의 숙명이라고 봅니다. 3루 코치는 문규현이 잘했다. 예, 그것도 맞는 게 문규현 3루 코치는 위에 두 가지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역 시절 그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역 시절에도 안 되는 플레이 자체를 시도를 안 하죠.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루 코치일 때도 안 될 것 같은 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안전지향형 코치인 거죠. 극도의 안정형. 그래서 3루 코치일 때 욕 먹을 건 안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한 베이스 더 가는 플레이는 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3루 코치 얘기가 나와서 잠깐 이제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김한원 선수가 대주하러 나와가지고 오늘 또 안타도 치고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도루도 했나요 오늘? 도루도 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근데 김한원 선수가 시범 연습 경기 때부터 그 대주자로 계속 이제 중용을 받고 있고 타석 기회도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김한원 선수는 지금 굉장히 큰 기회거든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외야랑 내야에 자기보다 당연히 먼저 기회가 올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한원 선수가 그 4인방이 오기 전에 좀 인상을 많이 남겨놓는다면 많은 기회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일단 감독님 눈엔 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김한원 선수가 외야수죠. 네, 우익수로 지금 나와 있는데 외야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교 시절 때부터 전문 중견수로 뛴 선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정확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고교학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일단 외야 자원이고 스캠 때 내야수로 가가지고 약간 다들 오잉 이랬었는데 외야수입니다. 외야수면은 키도 크고요. 근데 2006년생 선수니까 키가 더 클 거거든요. 아직 만 19세예요. 12월 12일생이니까. 그러면은 이 선수가 키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90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휘문고에서 중견수였고 고3병이 심해서 우익수를 했습니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찌됐건 휘문고면 좋은 학교 나왔죠. 예, 그리고 어찌됐건 중견수도 했고 우익수도 해본 선수니까 외야 부분의 전문 외야수인데 그 이제 50경기 못 나오는 사람이 그 자리가 사실 지금 부재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50경기 못 나오는 사람보다 김한우 선수가 잘해가지고 그 양반의 자리를 빼앗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시나리오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훨씬 어리기 때문에 50경기 못 나오는 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똑같은 활약을 해도 먼저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고 한태양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기회가 진짜 없다가 이제 30경기 못 나오는 고씨가 빠지면서 그 또 바로 조금씩 활약을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아전 대타로 2루 타친 게 컸습니다. 임팩트가. 그거 보고 김태형 감독이 좀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파스타 성공으로 완전히 이제 한태양 선수를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아무튼 김한원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김민성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뭐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그리고 이호준 선수가 오늘 나오는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2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서준 선수도 오늘도 안타도 치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약간 이게 제가 너무 비관적인 것도 맞긴 한데 신인 유격수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항상 받아요. 어느 시즌이건. 근데 이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게 체력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조금씩 나올 때는 굉장히 좋은 수비를 하고 좋은 타격을 보여주다가 선발 출장을 조금씩 하는 게 한 3주 이래 나오면은 그때부터 무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제가 야구를 봐온 20년 넘는 시간 동안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호준 선수도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제가 그런 우려를 조금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전민재 선수도 사실 작년에 좋다가 이제 물론 부상도 있고 했지만 좀 꺼지는 게 있었어가지고 지금 영구님 말씀처럼 이서준은 3루에서라 30경기 안에 기회를 받을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증된 자원들이 오게 되면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신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진짜 센세이셔널 활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좋은 활약을 응원합니다만은 너무 기대를 하면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응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전민재 선수 선행주자 잡은 것도 좋았다. 그렇죠. 그건 굉장히 좋은 수비였고 오늘 전민재 선수가 좀 기억에 남는 수비가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3루주자 잡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느린 땅볼 타고 오는 거 대시해가지고 러닝스로우 해가지고 장진혁 선수를 잡는 모습이 있었는데 하여간 전민재 선수가 폼이 좋을 때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에 시즌 준비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요즘만큼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아직 제가 이서준 선수 플레이를 뭐 제대로 못 봐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호준 선수는 제가 이제 플레이하는 걸 봤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 선수는 수비의 레벨이 다르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서준 선수의 수비 모습을 제가 많이 못 봐서 아직 그러니까 사실 많이도 아니고 제대로 본 적이 아직 없어요. 제가 뭐 중계로든 뭐 현장에서 실제 플레이를 하는 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못 봤기 때문에 뭐 저의 느낌을 얘기하는 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일요일에 경기를 보러 갔는데 이선 선수의 플레이를 제가 직접 보면은 이 선수가 좀 그 싹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제가 뭐 두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차기 격수로 점 찍었다. 근데 김태형 감독님이 점 찍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 점을 찍었다가 점이 지워지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가볍게 응원을 해주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서준 선수가 고3 때 홈런 5방 때렸고 수비를 못하는 건 아니고 장타력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던 선수다. 역시 영구님이 지식이 해박하십니다. 저는 고교학원을 잘 몰라가지고 97년생 10월 10일 네 83에 83kg인데 근데 또 고교 시절 모습이 뭐 이어지면 좋으나 프로면 또 리셋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거예요. 제가 야구를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단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 얘기하는 게 저는 제가 본 것만 얘기합니다. 고교하고 잘 모르고요. 해외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고 느낀 것만 얘기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렇게 정확도가 높고 막 지식이 해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와 07. 목 두꺼운 거 보니 그러고 보면 목이 굉장히 두껍네요. 그러고 보니 예, 그 강호동 씨 체형 소위 말하는 얼굴과 목의 두께가 똑같은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네요. 예. 얼굴이 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브록 레스너 체형인데요. 목하고 얼굴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프로필만 이런 건가? 좀 다른 사진을 볼게요. 이서준 실제로도 체격이 굉장히 좋네요. 예, 네. 얼굴이 되게 곱상하게 생겨서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목이 굉장히 장사 체형이 많네요. 레슬링 성수형 체형. 얼굴이 작은 게 아닐까? 근데 얼굴이 작아도 그래도 목도 굵은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목이 굵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얼굴이 작은 것보다 목이 굵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서준 바지 색깔이 다르던데 예, 목이 굵은 게 맞습니다 보니까. 오늘 경기 모습이 사진이 어디 없네요. 아무튼 이미지적으로 장사 체형인 것 같다. 아까 뉴스에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부상고면 송골이죠. 아무튼 뭐 이 선수들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내일도 뭐 부산고면 송골 아닌가요? 경남고만 꼭 송골인가? 부산고, 경남고는 그냥 둘 다 송골 아닐까요? 김하늘 선수는 프로필도 아직 뭐 몸무게가 80kg대밖에 안 되고 키가 190쯤 되는데 뭐 살이 붙겠죠. 아직 어린 선수니까 이거는 뭐 몸이 살이 붙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얘기는 뭐 이 정도로 가볍게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시범 경기는 뭐 늘 얘기하지만 좋은 것만 보면 됩니다. 안 좋은 거는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좋은 거는 좋은 거라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장님이 북어 출신인데 성골이죠. 맞습니다. 김원우 선수 장력시 특별시 드립 굉장히 또 끼도 있는 선수네요. 근데 본인이 그 드립을 치고 이제 광역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 전환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기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오늘 경기 끝나고 또 기사들이 좀 나왔을 건데 자 이제 인터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인터뷰를 또 했는데 자 팀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어디든 나가겠다. 타격감이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타격 타이밍이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라 만족하고 타격감도 경기 감각도 점점 올라오고 있다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외야 수비에 대해서는 김태형 감독이 외야 수비는 생각보다 괜찮다. 공을 따라가는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아직 수비로 한 자리 먹을 정도는 아니라 타격이 좋다는 전제하에 수비를 감안하고 쓸 수 있는 정도라고. 김태형 감독이 생각보다 좀 수비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3루가 결국은 이제 30경기 못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내야가 빵꾸가 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3루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아니면은 뭐 김민성, 박찬혁 선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굉장히 잘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황성민 선수 워낙 폼이 좋고 그러니까 조합상에서 황성민 중견수, 손흥민 3루수가 이제 손흥민 중견수, 김민성 3루수보다는 그 기대값이 더 큰 상황인 거죠. 다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뭐 이건 이제 시즌 7이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성빈 선수가 굉장히 폼이 좋고 그 늘 안 되던 그 3단 분리 문제가 현재로서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돌고 돌아서 정석으로 가는 거죠. 손흥민 선수 3루는 중견수 도전은 내야의 자리가 없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도전을 한 건데 내야의 자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생겼고 내야 외야 모두 준비하고 있다. 출전은 내가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팀에서 필요로 한다면은 어느 포지션이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수비 타격 모두 비시즌 동안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 아직까지는 준비한 만큼 몸 상태가 올라오는 것 같다. 본인은 일단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하고 수비 타격 컨디션 모두 괜찮다. 시범 경기부터 좋은 흐름 만들어 시즌 내내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내일 선발 아직 나온 거 없지요. 기사상으로는 뭐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외국인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순서상에서는 이제 박세웅, 나균환 선수냐 아니면 이제 로드리게스, 비슬리 선수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박세웅, 나균환 뭐 이렇게 세트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근데 뭐 저는 토이 다 가기 때문에 아마 이 두 팀을 다 보게 될 것 같고 손흥민 15홈런 가능하다고 보나요? 15홈런이 쳐야죠. 가능한 건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지만 손흥민 선수가 주전으로 잘 한다면 15홈런 당연히 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 내일 저는 3루 내야 상단 꼭대기에 있을 거라고 아마 그쪽에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서 예, 거기 이제 서 있는 사람 보면 아마 저일 겁니다. 오시는 분들 또 뭐 만나면 또 인사해 주시면 또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1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큐아마 선수가 인터뷰가 있으면 좋을 건데 큐아마 선수 인터뷰가 있네요. 큐아마 선수가 오늘 게임 마치고 1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원래 리듬대로 공을 던지기가 어려웠다면서 특히 1번, 2번 타자에게 연속 안타를 맞은 뒤에 한복판에 공을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구가 조금씩 벗어났던 것 같다. 그런 부분이 1회 투구에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 투구를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2회부터는 리듬을 찾으면서 내투구를 할 수가 있었다. 2회, 3회에는 조금 힘을 빼고 던지면서 밸런스가 좋아졌고 그 결과도 괜찮게 나온 것 같다면서 아직 시범 경기지만 등판에 거듭할수록 몸 상태와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정규 시즌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 모습은 그 개그맨 이재율 씨 닮았는데요. 그 차승원 씨 성대모사하는 이 사진 한정 그 이재율 씨 닮은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많이 화가 나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많이 화가 나죠 하는 네 그거 생각나네요. 그리고
큐아마 선수 얘기는 뭐 이 정도고, 자,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선수 인터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돼요. 한동희 선수 얘기가 있는데 서영 락델이죠. 자, 한동희 선수는 옆구리 뭉침 증세로 선수 보호 차원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 직전 옆구리에 뭉침 증상이 발생했다. 훈련할 때까지 괜찮았지만 경기 직전에 뭉침 증상을 호소하면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교체됐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굳이 무리를 시키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랬다고 하니까 내일 경기에 뭐 멀쩡하게 나오면은 뭐 별일 없는 거겠죠. 한동희 선수가 아프면 안 되죠 지금. 한동희 선수가 지금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1루수로 김민성 선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루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히 B인 것 같은데 한동희 선수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1루수가 진짜 없어요. 김민성, 박승욱 또 있나? 없어요. 1루수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상에서 노진혁 선수가, 그러니까 노진혁 선수 원래 1루수 후보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범 경기도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전혀 이제 감독님이 눈밖에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최양 선수도 있긴 한데 최양 선수도 사실 작년부터 전혀 어떤 중용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조금 감독님의 눈밖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고 또 정보근 선수 이제 소식이 있는데 이게 빠지면은 많이 아쉽다. 정은 선수 생각도 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일단 정보근 선수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참 큰일이죠. 빠지면 아쉬운 게 정보근 선수예요. 그래서 정보근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 김태형 감독이 보근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일단 포수는 지금 3명의 정예부대로 생각해서 끌어나갈 생각이다. 근데 만약 3명 중에 1명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거의 시합하진다. 그러니까 유광남, 손성민, 박재엽이 이제 저기서 1명이 빠지게 되면은 또 이제 나는 포수다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보근 선수가 우측 엄지손가락 부상인데 23년 11월에 이제 골절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을 한 거다. 근데 우측 엄지손가락이면은 쉽지 않죠. 왜냐면 공을 던지는데 영향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보근 선수가 우리가 참 욕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귀한 선수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손성빈, 박지혁 선수가 정보근 선수보다 계산이 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손성빈 선수가 자신의 재능을 펼쳐주기를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참 야구가 안 느네요. 진짜 웜통스러울 만큼. 제가 손성빈 선수를 참 좋아하지만 참 안 늡니다. 야구가 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4인방이 훈련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근신 처분이 끝나고 9일에 근신이 해제가 되고 밀양에 있는 3군 훈련장에 합류해가지고 이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징계 기간에는 퓨처스 경기를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밀양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고 정훈 헤드셋 사용법. 근데 그 올백으로 한 거 제법 이뻤습니다. 되게 나름 괜찮았는데, 그리고 그거 덕분에 또 많은 또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어제 박정민 선수가 좋은 투구를 또 보여줬었고요. 어제 사실 제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저녁 먹고 잠들었다가 그대로 자가지고 쭉 자가지고 방송 못했습니다. 참 이게 사직 카지노 얼굴 킬링 생겼다고요? 내일 제가 카지노 한번 가볼게요. 내일은 제가 일단은 8강 이제 8강 보고 도미니카 8강 보고 10시 7시 반 경기니까 이렇게 30분 경기니까 아마 한 11시쯤 게임이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나고 사직 가서 그러면 12시 전에는 도착하겠지. 그러면 뭐 좀 구경할 거 구경하고 12시 30분에는 입장,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샵 오픈 11시다. 일단은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1시간 전쯤에 들어가는 편인데 내일은 일단은 뭐 WBC가 있으니까 경기를 봐야 되니까 더 빨리 가기 좀 힘들 것 같고, 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또 뭐 다양한 분들이 또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누고 계시네요. 시범 경기에 푸드존 오픈 하나요? 근데 주말 경기는 음식 팔지 않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먹다 보니까 음식 관련은 제가 잘 챙겨서 보질 않는데 아시는 분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주말 경기는 아마 열지 않을까요? 내일 한 10,000명 올 것 같은데. 어제도 팔았어요. 그럼 100% 파네. 예, 그렇고. 네,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1시에 11도인데 바람이 찹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겨울 외투를 입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리 마우스패드 사서 쓰신다. 카드만 받고 그 새로운 굿즈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로고 스티커 팩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티커 팩이 저것만큼 가성비 좋은 굿즈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차피 굿즈라는 게 뭐 실용성이 있는 걸 사는 것도 아니고 원래 다 그 원가에 비하면 다 바가지인 거지만 스티커 팩이 실용도가 높잖아요. 그냥 뭐 휴대폰 케이스에 붙여도 좋고, 그렇고, 야구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요를 챙겨 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모자를 꼭 챙겨 가시는 게 좋다. 네, 특히 낮 경기는 사직이 해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모자는 꼭 있어야 됩니다. 내일은 비 예보 높고요. 날씨는 좋은 걸로 일단 돼 있는 것 같고요. 누짜기 키링 스티커백, 네, 춥습니다. 그리고 사직구장은 저녁 경기는 4월 말에도 엄청 추워요. 그리고 어린이날 정도 지나야지 안 춥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에도 추위 좀 많이 타시면 패딩 잠바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녁 경기엔. 안 그러면 이제 얼어 죽습니다. 사실 이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해 떨어지면 진짜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제 영상 보면은 진짜 뭐 다 입고 있습니다. 후드도 쓰고 뭐 담요도 두르고 있고 그래도 추워가지고 발이 동동 구르고 있는데 박수식당은 새로 생긴 식당인가요? 핫팩 목도리 담요 필수 맞습니다. 최소한의 담요는 꼭 있어야 되고 뭐 목도리 아니면 이제 머플러라도 꼭 챙기셔가지고 네 뭐 응원 이제 로고 그냥 구단 머플러라도 챙기셔가 그거라도 목에 둘러야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후드티를 입고 가셔가지고 추우면 이제 모자를 쓰면 훨씬 더 춥고요. 내일 에이빈이나 로드리게스 선수잖아. 에이빈이나 로드리게스는 무조건 나오겠죠. 왜냐면 둘은 한 사람이니까. 아마 비셀리 선수하고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두 선수 다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1+1으로 나왔으니까 네 25년 사실 마지막 경기 그때 저도 봤었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설레죠. 한 해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 시범 경기 첫 경기 보러 가기 전날이 아닌가. 네. 그래서 내일 유니폼 뭐 입을지 좀 고민되는데 그거나 얘기합시다. 내일 그 유니폼 뭐 입으실 건지. 네. 뭐 당연히 밖에 이제 잠바를 입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유니폼 선택이 있으니까 약간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볍게. 일단은 그 외투는 저는 그 경량 점퍼. 예. 제일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 이거 입을 거고. 그 다음에 유니폼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사직에서 게시를 안 했던 게 이제 테루 블랙이 있고 그 다음에 김원중 150 세이브가 있습니다. 봄엔 유니폼 어떻게 입나요? 보통은 저는 이제 후드티에 유니폼에 잠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입습니다. 후드티가 딱 괜찮죠. 예, 보급형 동백 가시고 그리고 더하기 머플러 더하기 근데 낮 경기니까 그 담요까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노 출신인 아드님은 가나 입으신다. 가나도 좀 쩔이 안 하나? 되게 디자인은 괜찮은데 보급형 동백 가시고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아침에 또 기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끌리는 있는 편인데 일단은 게시를 안 한 게 일단 김원중 150 세이버여가지고 재문님은 윤동이 홈 흰색 포이테루님 박시한 후드티로 유니폼이 안 들어가면 가야겠네요. 근데 박시한 후드티에 유니폼을 안 잠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 단추를 안 잠그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유니폼을 이제 110을 삽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이즈 업을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조금 큰 게 낫지 이게 너무 딱 맞으면은 레이어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사이즈에서 두 사이즈 정도 크게 입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여름용 플리카는 105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레이어드를 안 하니까. 근데 일반 어센틱은 이제 봄, 가을에 좀 쌀쌀할 때 입으니까 레이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사이즈를 크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추천드리는 거는 여름용 전투용으로 레플리카를 맞게 사시고 어센틱이나 푸페는 한 사이즈 크게 사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거 저는 레플리카가 훨씬 편해서 레플리카 종류 좀 다양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무님은 예전에 받았던 하늘색 점퍼 여분 챙겨갑니다. 하늘색 점퍼면은 그건가? 그 올드 로고 있는 그 점퍼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올드는 그 84년 올드 그 얘기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벌써 얘기를 1시간 정도 이제 많이 했는데 카리나 점퍼 사이즈가 제품별로 좀 다른 것 같다. 그것도 맞긴 해요. 그래서 좀 입어보셔야 돼요. 사실 입어보고 사는 게 제일 좋고 지금 어센틱 110은 조금 큰 110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110보다 조금 커서 한 113 정도 되는 느낌인데
그다음에 내일 롯데 선발은 아마 로드리게스 선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칼이나 맥주 광고 점퍼? 아 그런 게 있었나요? 맥주 광고에 점퍼를 입고 있었나? 기억도 안 나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요 정도로 이제 다 한 것 같고 이제 내일 WBC를 하게 되는데 뭐 객관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마는 네 그래도 야구는 또 모르는 거니까 공은 둥근 거니까 뭐 응원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경기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또 9시에는 그 미국과 캐나다의 경기가 또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객관적으로는 미국이 당연히 전력은 한참 앞섭니다마는 또 모르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언더독의 역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적같이 이 한국과 캐나다가 올라가는 어떤 기적을 좀 응원을 해보면서 뭐 힘들겠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요.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일단 나가게 되는데 류현진 선수가 10년만 젊었으면은 한 6이닝 1실점 할 수 있을 텐데 류현진 선수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거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 뭐 또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잘하리라 믿고 또 경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사실 좀 기사회생을 한 입장인데 어떻게든 지금 졸렬하게 결승에 올라가려고 지금 그 대진표도 바꾸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캐나다가 이겨가지고 저런 졸렬함을 좀 깨부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전은 기세다. 이제는 기세 해금해도 되겠죠. 이제는 기세가 금지에서 풀렸죠. 벌써 그것도 2년 넘었으니까. 자, 아무튼 내일 아침에 다들 빨리 일어나셔야 되겠죠. 이제는 기세 풀어줘야죠. 아 그리고 기세의 창시자인 김태혁 선수가 이름도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해금하는 게 맞습니다. 창시자도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부터 그쵸 매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고 상으로 도미니카의 선발인 산체스 선수는 다 아시겠지만 사이영 2위 선수고 13승 5패 2.50에 WHP가 1.06이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부 성적을 보니까 웃음만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웃음만 나오네요. 세부 성적을 보니까 통산 30승이고 작년에 12승을 거뒀고 이제 올해 재작년에 12승, 작년에 13승을 거둔 투수예요. 너무 잘하는 선수네요. 그리고 이 선수는 96년생, 나이는 조금 있네요. 96년생의 선수고 이제 만 30세, 만 29세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넘버가 61번이네요. 필라델피아 61번이면 또 박찬호 선수가 61번이 있었는데 이 또 내일 그 박찬호 선수가 내일 KBS 해설위원으로 나오는데 분명히 이 산체스 선수의 61번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나오겠네요. 8강 코이도 있습니다. 8강 코이도 있고 그 4강부터는 코이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못 참지. 필리스 61번이다? 박찬호 선수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코이드 걱정 근데 코이드까지는 안 가리라 우리는 믿어야죠. 믿어야 되고 류현진 선수는 작년에 한국에서 이런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도미니카는 감독이 푸올스, 단장이 네이슨 크루즈, 투수 코치가 요한 산타나입니다. 니카라가전 1.2이닝 3실점으로 이제 안 좋았는데 뭐 좀 흔들려 주기를 좀 바래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선발은 웹 선수예요. 로건 웹 선수고 15승 12패를 기록한 샌프란시스코 선수네 또 이정우 선수의 동료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207이닝 224 삼진 2.24에 기록을 했고 통산 70승 굉장히 좋은 선수네요. 5시즌 연속 10승대를 거둔 굉장히 좋은 선수인 또 웹 선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소로카 선수가 캐나다의 선발인데 소록 선수도 괜찮은 성적을 냈습니다. 물론 웹 선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4.51 평균 자책 1.13에 WHP 이러면 캐나다 물론 어렵겠지만 혹시 모른다 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로건 웹 선수는 96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소로카 선수는 97년생 또 두 선수는 또래인데 소로카 선수는 체격이 굉장히 좋네요. 195.6에 113.4kg 공은 둥급니다. 너 몰라요? 모르고 약간의 그냥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도미니카가 4경기에서 홈런을 11개 쳤거든요. 13개 쳤다. 13개 쳤는데 이 롯데와 같이 예선에서 홈런을 다 치고 왔다고 어떤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서 5경기 내내 홈런을 계속 치진 않겠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베네수엘라전 때 조금 이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그 약간 경기력이 첫 3경기에 정점을 찍고 베네수엘라 전부터 조금씩 내려오는 어떤 흐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미신이라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2009년에 베네수엘라도 잡아봤고요. 2006년에 미국도 잡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배우는 게 많은 경기고
이 뭐 모르는 거니까 심리적으로 '아 우리가 이 뭐 도저히 안 돼.' 이런 생각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승부를 하든 간에. 7 안타를 미리 다 쳤다라는 생각으로 좀 자신감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일 경기를 진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하거든요. 다익손 선수도 기로 나왔고 캐나다 팀에 KBO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NC 데이비슨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NC에 있었던 로건 선수, 뭐 다익손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발라조빅 선수, 빌라조빅인가요? 빌라조빅 선수도 있습니다. 두산에 있었던. 또 빌라조빅 선수는 롯데가 거하게 한번 턴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쿠바와의 경기에서 그 세 선수가 3이닝씩 너무 잘 던져가지고 캐나다의 8강 진출 1위를 이끌었죠. 2008년에 류현진 선수 있었고요. 네, 결승전 선발이었고 그때 9회까지 갔죠. 이후에 이제 강민호 선수가 분노의 글러브 99마일을 던지고 나서 정대현 선수가 올라오고 이제 더블 플레이가 나오면서 우승을 했던 그게 벌써 18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이 정도고 내일 경기는 제가 입중계는 안 하고 이제 조별 리그 때처럼 아마 라이브 채팅방만 열어가지고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경기를 볼 것 같습니다. 라방 입중계를 하기에는 저도 야구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입중계는 저는 아마도 어지간하면 안 할 거예요. 제 성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중계까지 하면 야구가 진짜 일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17년의 본선 진출로 이미 소기 목적은 이뤘다. 예, 공감합니다. 이미 우린 다 이뤘어요. 뭘 더 욕심을 내요. 잘하면 좋겠지만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수들한테 막 뭐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미 잘했고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다. 이룰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경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뭐 이기면은 그 기운을 가지고 사직으로 가면 되고 지면은 이제 사직에서 그것을 이제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예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얘기는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내일 아침부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재밌게 도미니카전도 보시고 그다음에 또 사직에서도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시안 게임 기간 때 시즌 중단하나요? 안 하죠. 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내일 한 7시쯤 일어나야 되니까 다들 빨리 주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사직에서 주고 잠이 오기 때문에 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캐치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딱 외치면서 그 방송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고하이가 됐습니다. 근데 아이고가 금방 고하이 하이고 아이고로 바로 이어질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아이고보다 고하이가 되길 바라면서 네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하이 투원투지 없어졌죠? 그러고 보니까 그 투원투지 같이 쓰는 거 아니죠? 고하이만 있는 거죠? 아니 투원투지 고하이구나. 아닌데? 투원투지를 병기하긴 하는데 캐치프레이즈는 고하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근데 투원투지를 붙이는 게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으니까 애매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성진 노래 좋다. 뭐 워낙 노래 잘하니까. 제가 엔딩을 어떻게 썼죠? 제가 까먹었다. 그냥 고하이 롯데 자이언츠를 해야 되겠다. 투원투지 고하이로 하니까 너무 기네. 그냥 고하이만 하겠습니다. 자 고하이 롯데 자이언츠.